네, 이거 북한 얘기 좀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청와대를 폭격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나섰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영상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자멸을 재촉하는 박근혜 역적 무리들이 들어있다는데 청와대 그림을 띄워놓고요. 자, 그거를 조준 폭격하는 모습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북한이 명령만 내리시라라는 영상이군요. 네, 신 차장, 그동안 계속 백악관을 노리는 영상 이런 건 공개했습니다만 저렇게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청와대 앞에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까지 집어넣어서 말이죠. 네. 마치 관역으로 조준하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해서 오늘 보여줬습니다. 백악관, 청와대를 계속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미국과 한국이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반발이면서 네. 어쨌든 북한 주민들한테 네. 군기를 잡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평통이 이제 중대 발표까지 내놨거든요. 그 음성 듣고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미제와 박근혜 역도의 비참한 종말이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의 보복전은 청와대 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청와대 가까이에서도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무적을 자랑하는 우리 보병 집단의 위력한 대구경 방사포들도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 상태에 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빈말이 아니라는 걸 경고한다 그랬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쭉 수십 년간 보아보셨는데 네. 빈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 약속을 지키나요? 북한이 네. 그냥 공갈 협박하는 것 같지만 네.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게 네. 의미가 다양합니다. 요번에는 네. 저 중대 보도가 보면은 위임에 의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위임에 의해서. 위임. 네, 예. 위임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김정은 찌시란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면 밑에 부하들 입장에서는 네. 저걸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 김정은의 위임에 의해서란 말은 김정은이 반드시 지시를 했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을 재간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겠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중대 보도가 나오는 것이 네. 우리 공군이 이제 독수리 연습 기간 중에 네. F-15K하고 F-16을 동원해서 네. 북한이 핵무기를 쓰는 조짐이 보이면은 네. 김정은 거처를 공습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응으로 나온 것이고 네. 자기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과거의 그런 언술하고는 네.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청와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 청와대 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청와대 가까이에서도 전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 그 경내에 폭탄을 뭐 투하하든가 네. 아니면 무장 공비를 투하해서도 할 수 있고 네. 아니면 청와대 바로 앞에 바로 그 인근 지역에다가 폭탄을 투하하거나 아니면 무장 공비를 투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1968년 9년에 있었던 김신조 121 청와대 습격 사건 같은 것 만약에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면 봐라 우리가 약속을 지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무장 공비를 보낸다면은 과거같이 육로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차단이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AN2기를 동원해서 네. 뭐 특정 부대를 이제 보내야 되는 게 이제 하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의 무인기를 잡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에서 그 RPS-40이라는 그 레이더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의 그 레이더망을 피해서 AN2기를 보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오긴 힘들 것 같고 네. 제 짐작에는 네. 그 과거에 그 북한의 무인기가 네. 청와대 경내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다 그랬죠. 떨어진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떨어진 케이스고 네. 아마 아마 청와대까지 우리 일본 국도 경로상 네. 그다음에 청와대 경로에 접근하는 모든 그런 데이터를 북한이 다 확보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북한이 만약 테러를 한다라면 네.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네. 폭탄으로 이제 뭐 청와대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어저께도 실험을 했지만 네. 300mm 방사포. 네. 아까 북한 중대 발표도 나옵니다. 대구경 방사포란 말을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300mm 방사포가 네. GPS에서 유도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청와대가 위치한 자리가 네. 북악산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예. 일반 다연장 로켓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300mm 방사포라면은 네. 굉장히 고각으로 해서 올렸다가 네. GPS 유도해가지고 네.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네. 청와대를 공격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아니요, 신석구 차장. 어떻습니까? 청와대 위치 저희가 이제 대체로 좀 공개가 돼 있습니다만 청와대 본관과 관저 그 북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어서 사실 그게 북한의 포격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 위치를 정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네. 그렇게 고각으로 쏴서 GPS 유도하면 떨어질 수 있나 보죠? 지금 김 실장님 말씀대로 북한이 네. 실제로 그런 실험들을 최근에 많이 해오고 있죠. 네. 여러 가지 그 저각도로 날아가는 그 포들을 네. 높이 쏘아 올려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많이 해온 것. 그게 바로 그 우리 수도권에 대한 네. 위협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네. 북한이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설계 능력은 전혀 없어요. 네. 그 대신에 북한이 스텔스 페인트를 개발했습니다. 아, 페인트를 개발했어요. 개발했어요. 벌써 네. 한 10여 년 전부터 페인트를 개발해서 해외 수출까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제가 최근에 넘어온 그 고위급 탈북자들한테 물어봤더니까 스텔스 페인트를 갖다가 네. 자기들이 그 뭐 무인기도 칠하고 네. 그다음에 공군기도 이제 칠하고 네. 그다음에 잠수함에 물에 노출되는 부분은 그걸 칠한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북한의 그 무인기가 네. 스텔스 페인트를 칠한다는 것을 그 염두에 두고 네. 방어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 조평통 중대성명은 방사포를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다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개발한, 북한이 스스로 개발한 스텔스 페인트를 활용한 무인기의 가능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총선 전국에 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10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